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컨텐츠는 미넨과 바르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XG값만 놓고 봤을 때 더 우위를 점한 경기였지만 나겔스만은 전술적으로 실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양팀 XG값을 보면 미넨은 0.33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1.29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경기를 주도했던 팀은 바르샤이지만 축구는 골로 승부를 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미넨이 승리할 수 있었고, 미넨의 전술을 봤을 때는 미넨은 실리적인 운영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넨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실질적으로 미넨이 어려워했던 상황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넨은 코망이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마네와 사네가 양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경기를 시작했고, 여기에 밀러가 가운데 스트라이커로 위치하고 무시알라를 2선 미드필더로 배치시키면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미넨은 마네가 스트라이커 위치로 나오긴 하지만 거의 펄스9으로 나와서 플레이하면서 이번 경기는 마네도 측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밀러가 스트라이커에 위치하면서도 마무리할 선수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미넨은 후방부터 천천히 짧게 빌드업해서 상대 전방까지 도달하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시알라와 밀러가 2선에 위치하되 최대한 2선에서 먼저 볼을 받고 측면으로 돌려주는 패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밀러의 터치맵을 먼저 보면 사실 스트라이커로서 뛰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무시알라의 터치맵도 스트라이커로 보기에는 어려운 터치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넨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할 때 최대한 밀러나 무시알라를 타겟으로 볼을 넘겨주면 상대 골대와 등지고 있고 몸을 앞으로 열지 않으려 해도 바로 앞에 있을 선수에게 주면 양쪽으로 볼을 보낼 수 있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밀러와 무시알라가 같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대각선으로 서로 포지셔닝을 잡게 되면서도 압박을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네와 마네는 비교적 양쪽으로 넓게 위치하더라도 볼 줄기가 주로 오른쪽으로 자주 열었을 때 마네도 이때는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네가 안으로 좁히면서 바르샤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빠지는 움직임과 같이 서로가 위치한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은 눌러두고 뒤따라오는 무시알라나 밀러가 들어오면서 뒤이어 파바르나 데이비스가 올라오면서까지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네와 밀러가 앞쪽으로 동시에 빠지면서 동선만 겹치고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 가담하는 숫자가 없어지는 상황도 종종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전에는 나겔스만의 전술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동선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나겔스만은 하프타임 때 이 부분을 선수들에게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넨의 수비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볼 건데요. 미넨은 4-2-3-1 수비 형태에서 포워드가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한 측면에서 1대1로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잡도록 했습니다. 다만 4-2-3-1 형태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좌우 측면으로 길게 넣어줄 수 있거나 이선 공간에 볼을 공급해 줄 수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미넨의 수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점은 지역 수비 상황입니다. 미넨은 이번 경기에서 4-4-2 형태로 마네와 사네도 수비 가담을 했는데, 특히 미넨 기준으로 좌측면에서는 마네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같이 수비 가담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비를 한 이유를 보면 바르셀로나는 이 지역에서 항상 가비가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마네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더블로 수비하되 한 명은 가비로 빠져나가는 패스 루트를 견제하고 한 명은 안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견제했기 때문에 최대한 센터백이 가비가 빠지는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미넨이 어려워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볼 건데,
미넨이 어려웠던 상황은 반대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건데, 바르셀로나는 수비 압박할 때 4-3-3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압박 위치를 잡을 때 선수들의 수비 역할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윙어들은 기본적으로 풀백을 견제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센터백 중 한 명을 견제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페드리와 가비는 자비처와 키미를 압박하고 있고, 그 뒤에 부스케츠가 미드필더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바로 커버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센터백으로 가는 루트를 따라가면 센터백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드필더로 가는 패스 길목이 차단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넨을 후방에서 최대한 고립시키면서 후방에서 1대1로 압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넨이 후방에서 압박을 풀어낼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샤가 전방에서 수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바르샤의 태클 성공 지역을 보면 전반전에 상대 지역에서 꽤 많이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넨이 의도적으로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점도 있지만, 바르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롱볼을 생각해 풀었던 이유가 맞물리면서 미넨이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